네, 안녕하세요. 와! 살살꿈TV 김범준입니다. 살살꿈TV 김범준입니다. 살살꿈TV 잘들 보고 계시지요? 네. 예. 살살꿈TV 그리고 책 이야기. 우리 이거 유튜브로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면서 우리도 같이 살아가는 TV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힘든 것은 길을 못 찾아서 힘든 때가 참 많잖아요. 책 속에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지 못해요. 힘들어해요. 있는데 찾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죠. 제가 지금까지 책과 더불어서 30년이 넘는 세월을 같이 살았죠.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책 속에서 길을 찾는 법을 좀 터득하게 됐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살리고 싶은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책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다 읽어보셨을 테고요.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 자, 여기 어린 왕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텍쥐베리 안투안트 생텍쥐베리가 썼던 책이고요.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끼는 그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생텍쥐베리라고 하고요. 가장 많이 본 책 중에 하나가 어린 왕자라고 합니다. 이런 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 왕자 다 읽어보셨어요? 네. 아니잖아요. 무슨 다 읽어봐요. 예, 그런데 다 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러면서 읽어봤답니다. 안 됩니다. 사실 어린 왕자 속에 너무너무 깊은 인생의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말이죠. 오늘 우리들은 그 속에서 그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이 책 속에 들어가서 그 오아시스 생수를 얻어 마시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린 왕자. 책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책을 읽고 싶다 싶어서 책을 사지요. 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내용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용 읽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차도 잘 안 읽어요. 그리고 내용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그 시원한 물맛, 생수의 맛을 못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책 속에 들어있는 생수의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배경 지식 말이에요.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 지식 말이에요. 시대적 배경도 좋고 작가의 환경도 좋고 작가의 성장 배경들도 좋고요. 등등 이 책이 나올 때까지의 배경 지식들을 좀 알면 돼요.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힘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막 이러고요.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자, 왜 어렵지 않냐면 대체적으로 출판사에서는 이 책 표지에다가 그런 것들 넣어놔요. 표지에 있잖아요. 어린 왕자 써져 있고요. 그림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내가 오늘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이건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이거 우리 그냥 슬쩍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배경 지식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오늘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라고? 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나에게 너는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생각 들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이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과 어린 왕자가 참 좋은 게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표지를 비롯해서 쭉 그 작가에 대해서 나왔고 합니다만은 생텍쥐베리에 대해서 아주 잘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런 것 여러분들 많이 놓치고 갔던 부분 오늘은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문 말이에요. 서문. 이 어린 왕자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신간책들 사서 보시면 프롤로그가 있고 에필로그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프롤로그나 에필로그는 건너뛰어요. 그게 더 중요한데 엑기스인데
엑기스를 건너뛰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말아요. 그 엑기스를 떼고 건너뛴 사람이 책을 잘 읽을 가능성은 아주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거 먼저 꼭 읽으세요. 그러면 이 책이 쏙쏙 들어와요. 쏙쏙 들어온다고 표현했는데 제가 먼저 했던 표현을 빌리자면 책 속에 들어있는 생수가 쿨쿨 솟아나요. 생명수예요. 그거 마시면 사는 생명수가 쿨쿨 솟아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가니까 읽고 나서도 이게 뭐였지, 무슨 이야기야, 별로 재미없어 막 이런다고요. 예, 시간만 낭비하시는 꼴이 돼요.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서문, 예, 이게 프롤로그 개념이니까요. 서문을 오늘 제가 읽어드리고 서문 좀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생텍쥐베리가 쓴 책이고요. 미국에서 지금 쓴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프랑스에 레옹 베르트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의 프랑스는 1941년, 2년, 3년 이때 세계 제2차 대전 중이니까 그때 프랑스는 어떤 상태였냐면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예요. 나치 독일이잖아요. 여러분들 나치 독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히틀러? 예, 히틀러. 그 다음에 또 히틀러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유태인 학살. 예, 그런데 이 레옹 베르트가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그리고 지금 파리에 있어요. 파리는 히틀러가 지배하고 있어요, 나치가. 지금 레옹 베르트가 어떤 상황이겠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아니겠어요? 예, 글은 이 책도요, 원고를 미국에서도 냈지만 프랑스에서 이게 발간된 게 이 생텍쥐베리가 죽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레옹 베르트는 나중에서 보게 되는 이런 거죠.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독일인 나치가 지배하고 있어서 생텍쥐베리 책 금서예요. 금지된 출판 안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할 수 있어요. 샘물이 쿨쿨 솟아나는 클클클클 솟아나는 걸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한번 귀담아 들어보실래요? 레옹 베르트에게 내가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치는 것에 대해 혹시 이 책을 읽게 될지도 모를 어린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사귄 가장 훌륭한 친구가 어른이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어른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줄 안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을 위해 쓰여진 책까지도. 세 번째 이유는 그가 지금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말로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이 충분하지 않다면 나는 이 책을 어린 시절의 그분에게 바치고 싶다. 어른들도 처음에는 모두 어린이들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어른들은 별로 없다. 그래서 나는 이 헌사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어린 시절의 레옹 베르트에게. 박수 한번 안 쳐줘요? 네. 이게 이걸 알고 나서 우리가 이 책을 읽는다면 달라집니다. 지금 배경을. 또 하나 이 책에서 생텍쥐베리가 레옹 베르트에게 유일한 친구였거든요. 나이 차가 제법 납니다. 몇 살쯤 차이 날 것 같습니까? 10살? 10살? 20살? 네, 20살. 와, 20살. 20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정말 진정한 친구는 나이의 문제가 아닌 거 확실한 것 같죠.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란 마음이 통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통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텍쥐베리는 이 속에다 넣어놓은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책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책에 등장하는 정말로 아이러니한 존재들에 대해서, 정말 꿈같은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이 책에서 생수를 마실 수가 없잖아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어린아이 같다고. 레옹 베르트가 그렇게 어린아이 같았던 존재.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상상력입니다. 순수함입니다. 레옹 베르트가 그렇게 순수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였어요. 레옹 베르트도 작가거든요. 작가였어요.
그래서 생텍쥐베리는 이 책을 어린아이 동화처럼 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거 어린 왕자 하면 동화인 줄 착각, 이거 착각입니다, 착각. 어린아이들의 동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어른들이 읽어야 될 책이에요, 이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를 이 속에다 가득 담겨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 동화로 인식하고 읽고 있잖아요. 그렇게 인식하고 읽는 한, 이 책은 어린아이 동화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깊이 있게 읽으면 정말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지혜의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현복 선생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최현복 선생님이 이 어린 왕자를 여러 번 번역하시기도 하고 어린 왕자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많이 써 놓으신 게 있어요. 그런 책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속에 어른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거 어린애들 책 아닙니다. 애들한테 초등학교 5학년 때 읽으라고 하면 몇 마디 읽고 맙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읽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명구 몇 마디 딱 기억하고 있다가 언제 써먹냐고요? 연애 편지 쓸 때 그때 한번 써먹고 끝납니다. 이게 현실의 책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것부터 벗어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서문 이야기였으니까 서문만 가지고 좀 이야기하죠. 저는 책을 읽으면서 항상 이런 걸 즐깁니다. 저와 개인적인 성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책 제목이 어린 왕자잖아요, 지금. 저는 이 책 제목을 바꿔보고 싶어요. 책 제목 바꾸기 저는 자주 하거든요. 누가 어때요? 내가 바뀌고 나 혼자만 그렇게 알면 되는 건데 뭐요. 그래서 그거 참 즐깁니다. 이 책은 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생텍쥐베리와 레옹 베르트의 사랑 이야기라고요. 생텍쥐베리와 레옹 베르트의 사랑 이야기라고 저는 바꿨습니다. 예.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보니까 훨씬 책 내용이 잘 들어오더라고요.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좋아요 꾹, 구독 꾹.